신탁 등기. 맞습니까?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 자, 219페이지입니다. 신탁 등기. 신탁 등기도 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파트인데, 자, 신탁 등기 한번 볼게요.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신탁 등기가 여기 있죠. 그다음에 있나?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환매했고, 그다음에 신탁 등기. 신탁 등기 나오네요. 자, 신탁 등기 한번 봅니다. 신탁. 자, 신탁은 뭐예요? 자, 이거는 신탁법에서 뭡니까? 신탁하는 겁니다. 적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뭐예요? 신탁법에 따르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명의를 네 앞에 탈세 탈루하기 위해서 네 앞을 좀 더 갖고 있어라. 세금 많이 나오니까. 중과 때리고 가니까. 이런 경우죠. 근데 이건 신탁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맡기는 사람은 뭐합니까? 위탁자. 받는 사람이 수탁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탁자 명의로 이렇게 딱 해놓는 거죠. 이게 수탁자 명의로 딱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해놓는 겁니다. 등기를 딱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자, 이게 옛날이랑 다른 게, 옛날에는 공동신청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바뀐 지 좀 됐는데, 수탁자가 무슨 신청한다는 게 포인트입니까? 단독 신청합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러면 시험 포인트가 신탁 등기 나오면은 무슨 신청? 수탁자의 단독 신청. 수탁자의 무슨 신청? 이거 디귿 들어가 있다 생각해. 수탁자의 단독 신청. 알겠죠? 단독 신청인데, 자, 안 하면은, 지 앞으로 또 이제 신탁 등기 안 하면은 누가 피해 볼 수 있습니까? 맡긴 사람이라든지 수익자가 손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무슨 신청 인정하고 있습니까? 대위 신청 인정하고 있습니다. 됐죠? 시험의 포인트, 지금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신탁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맞아요? 신탁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하는데, 얘가 이제 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맡긴 사람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익 못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수탁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라는 거 반드시 첫 번째 포인트야. 3번, 4번. 신탁 등기는 무슨 신청하고 단독 신청. 지금 나머지 밑에 되면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신탁에 의한 대위 신청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누가 하는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여기에 1번 내용에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청 정보가 몇 개 한 개다? 몇 개? 한 개죠, 한 개. 한 개로 한다. 자, 근데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다르죠? 예? 신청서 몇 개 들어갑니까? 대위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되죠. 신청서 두 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수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뭘 한다고? 합의합니다. 공유 아닙니다. 공유 아닙니다. 합의.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한 개의 신청 정보로 일괄에 신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각 부동산별로 신탁 공고를 작성하고요. 그냥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시험 포인트예요. 법원, 등기관. 자, 우리가 예규 이거를 엄청나게 신탁 등기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기억하면은요 좋겠지만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조금만 하고 답 맞출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 맞아요? 이거를 다 공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엄청 많거든. 이게 엄청 많은데 법원이 나왔잖아. 강공서야 아니야. 강공서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촉탁. 요거 확인하면 돼. 등기관이 뭐 지랄 신탁 등기에서 지랄 나오면 몇 거든 뭐예요? 직권 나오면 돼. 알겠어요? 지랄 잘 봐야 돼. 앞에 주어가 누군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 법원이 뭐라 나오면 뭐라고? 강호성이가 촉탁. 등기관이 뭐라고 나오면 직권 이렇게 해야 돼. 됐어요? 이러면 그게 안 틀려. 우리 신탁 등기 그게 안 틀려. 근데 이 세부지 내용이 얘기가 엄청나게 많거든.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고 많아요. 20개 아까 몇 개 되는데 이거 다 나열해 보면 10번 돌아본다니까. 근데 공통점이 뭔데? 공통점이 법원 뭐라고 나오면 뭐라고요? 촉탁. 그 다음에 등기관 뭐라고 나오면 직권 이렇게 된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다 못 맞추면요 버리면 됩니다. 다 틀리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내만 틀린 게 아니고 전 수학에서 다 틀린다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법 읽어볼게요. 법원이 수탁자의 해임 재판, 신탁 변경 이거 다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신탁 변경 재판, 신탁 관리인의 선임, 해임 재판 이런 것들은 지체 신탁 공부에 기록된 변경 등기를 등기소에 뭐 해야 된다? 촉탁. 이런 것들 다 얘기로 다 돼 있던 거야 이거. 한꺼번에 해놨어. 이런 단어가 나오고 뭐라고 법원 나오면 뭐 한다? 촉탁인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법원 나오고 무슨 재판 나오면은 뭐라고? 촉탁. 근데 여기 직권 나오거나 예를 들면 X야. 근데 등기관이 신탁지산인데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 시에는 뭐 한다고요? 직권을 한다고요. 맞죠? 자, 그리고 신탁공부 기록이 변경 등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권한다 이렇게 돼서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책에 한번 봅시다. 책에 219페이지 신탁 등기라는 게 네 번째 줄까지 쭉 보시면 돼요. 신탁 등기.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탁관계에 의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처분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이에요. 자, 그러면 수탁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관리하는 사람이지. 등기를 지 앞으로 했지만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자, 누구를 위해서? 수익자를 위해서. 위탁자나 수익자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말이야. 대외적으로는 물론 내적으로 수탁자가 권리를 이전하고 위탁자의 신탁관계에 따라서 이익 교부 청구만 가진다. 이 말은 수익금만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등기는 누가 앞으로 하고? 수탁자 명의라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자, 신탁재산이 지산의 소유권이 수탁자 이전되거나 수탁자가 신탁 목적물을 위반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만일 하면 뭐라고요? 가까사유다 이 말이에요. 알죠? 가까사유가 되고 신탁재산은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상속재산이 속하지 않는다. 필요 없고 디귿번이 별표입니다. 디귿번. 수탁자가 여러 명이야 뭐라고? 합유입니다. 공유 아닙니다. 그게 별표입니다. 공유가 아니고 합유다. 네. 자,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수탁자 1인이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 변경 신청할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수탁자가 이제 여러 명인데 수탁자가 원래 무슨 신청합니까? 신탁 등기 하잖아. 맞죠? 변경할 때도 누가 합니까? 수탁자 단독으로 합니다. 알겠죠? 그냥 머릿속에 마음 내고 수탁자가 뭐 한다? 단독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밑으로 가세요. 그 밑으로 간다. 자, 그리고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공동 신청하여야 한다 되는데 그거 줄만 살짝 꺼놓고 중요한 말입니다. 자, 밑으로 갔어. 미음분의 별표입니다. 자, 주등기가 포인트예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 됐을 때는 주등기를 합니다. 자, 고유재산 됐을 때는 주등기를 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옆에 신탁등기 예를 한번 봅시다. 옆에 그림이 있죠, 밑에. 그림 있어요? 소유권 갖고 가는 상황인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 보존등기에는 등기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등기 원인이 없어요. 원인 없습니다. 자,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죠? 뭐라 된다고? 신탁 돼 있죠. 그럼 수탁자가 누구예요? 박을순 돼 있지. 그리고 밑에 보면 신탁 등기는 신탁공부 15호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신청서가 2장이다, 1장이다. 한 장. 왜 한 장인지 알겠죠? 예. 네. 왜 한 장입니까? 그 2번에 보면은 그 안에 다 적어놨잖아. 맞아요? 근데 환매특약 등기는 밑에 적어야 돼요. 환매특약 등기는 이전 등기와 부기 등기가 들어있으니까 별도의 신청서 제출해야 되죠. 별개 2개 제출한다고요. 이해됐어요? 됐어. 그걸 이제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 갔어. 220페이지 신탁 등기 갑니다. 기억번의 별표. 자, 신탁 등기 기억번. 자,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 포인트입니다. 별표 현관펜. 자, 151페이지, 156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고. 거기 배웠어요. 신탁 등기할 때는 누가 단독으로 한다고?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참고로 하시고 디귿번의 별표.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에서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 대위 신청 된다는 거지. 156페이지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직권에 의한 신탁 등기 변경이죠. 등기간이 나옵니까? 등기간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때 이제 신탁 등기에 변경 신청하는데 그게 기역, 니은, 디귿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등기간 나오면 맨 끝에 뭐 찾으면 된다고? 직권. 그래서 수탁자 변경이나 이전 등기, 수탁자 주 1인의 임무가 종료됐을 때 변경 등기, 수탁자 등기 명의인의 성명, 주소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뭐야 등기간 나오면 맨 끝에 뭐라도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나올지 나오긴 나올 거예요. 문제풀이 할 때, 문제집 할 때 나오는데 그때도 풀 때 어떻게 한다고? 등기가 나오면 뭐 그때 신탁 등기에서는 직권. 알겠죠? 무슨 변경 등기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직권. 그 다음에 위에 갑니다. 촉탁 나오죠? 촉탁은 누가 나온다고? 기업번에. 법원 나옵니까? 자, 법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잖아. 해임, 수탁자 해임 재판, 신탁재산의 선임, 뭐 재판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촉탁. 법원. 재판은 누가 합니까? 법원에서 하잖아. 법원은 강공서 맞죠? 촉탁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 보시면은, 자, 기업번에 신탁 원보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등기 기록에는 신청서에 필요한 필요적 기록사항 외에 신탁 원보 번호를 기록한다 되어 있는데, 그거 줄 필요 없고, 위에 것만 기억하면 돼요. 신탁 원보를 작성한다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정보하는 정보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말소로 갑니다. 말소. 자, 일단은, 말소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 변경, 소멸됨에 따라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 등기 말소 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 변경, 말소 등기 신청과 동시에 된다.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동시입니다. 이 동시하는 게 기억나는 게 있네. 환매권도 뭐 해야 돼요? 동시하잖아.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자, 10번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신탁 등기 하잖아. 자, 이전 등기 하면서 신탁 등기 하잖아. 동시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밑에 보면은 2번 안에 있지. 2번 안에 있지. 순위 안에 있지. 그게 동시에 한다고. 알겠죠? 그런데 우리 아까 이제 한매특약도 동시에 하잖아. 근데 한매특약은 별개의 한매특약 등기가 있으니까 부기 등기로 해가지고 하고 두 개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해됐어? 그거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 현관편에 해주고 동시가 딱 두 번 나와. 환매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입니다. 알겠어요? 옆에 적어놔. 환매특약 등기. 환매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는 뭐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 차이점 뭔데? 동시에 하는데 신청서는 2장인 건 어디라 그랬어? 환매특약 등기, 신탁 등기는 1장. 왜 그런데? 밑에 등기 부분 완다 이 말이야. 왜? 2번 밑에 딱 적어놨다 신탁 등기라고. 알겠죠? 그래서 1장 안에 적는단 말이야. 근데 환매특약 등기는 아까 2에 1 있었잖아. 그 등기가 따로 있으니까 2개 한단 말이야. 이해됐죠? 이해되면 그렇죠. 됐어.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세요. 니은번. 신탁 등기의 말소는 누가 아까 신청했어? 한 물어볼게. 아까 뭐랬어? 말소 등기는 신청한 대로 그대로 간다 했지. 그럼 신청할 때 단독 하는 데 있잖아. 말소도 뭐야? 단독. 됐어? 그럼 이거 외울 필요 없이 이해하면 되는. 말소 등기 하면은 신청한 대로 그대로 말소하는 거야.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됐고 넘어간다. 신탁 등기. 그럼 뒤에 문제 한 풀어봐야지. 문제 있지? 문제. 민법도 오늘같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민법 할 때는 우리가 한 10명, 우리가 2차 마신 분들 14분 있잖아. 작년에 17명 됐는데 14명이 지금 우리 학원에 와 있어요. 네? 1차 학기생. 응? 14명이 이제 들어오니까 인원이 좀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 14명이 또 쑥 빠지면 됩니다. 1차 민법 할 때는 좀 작죠. 괴로. 끝까지 늘어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이제 5월달 되면 공부하러 올 낀데. 문자를 그만 보내도 안 오네. 자, 혼자 하겠죠. 뭐. 3명 있는데, 3명 중에 한 2분은 뭡니까? 지금 이제 한 명은 통화 안 되고, 한 명은 뭡니까? 한 명 안 되고, 2명은 동산 본다 하더라고. 알아서 하라고 했죠. 예? 동산 보서 공부하겠다. 그래라. 했고. 일단 뭡니까? 한 명은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내 전화 씹는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신탁 등기.
7페이지에 신탁 등기 나옵니까? 나와요? 자 갑시다. 부동산 등기법상 신탁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33에 나왔던 겁니다. 나왔죠? 일단 5번부터 한번 보자. 키 단어 뭔데? 법원 나왔잖아. 그럼 뭐 나와야 돼? 촉탁 나와야 되죠. 자, 선임 재판 나왔잖아. 그럼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고 촉탁해야 된다 해야 되죠. 그래서 맨 끝에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가 아니고 촉탁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 읽어볼게. 법원이 신탁 관련 재판을 한 재판 하나 나오면 법원이잖아. 그럼 뭘 해야 된다 무조건? 등기를 밑에 보면 신탁 관리인이 그 신탁 관리인은 지체 없이 신탁 공부의 기록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촉탁을 해야 된다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신청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X야. 알겠지? 앞에 무슨 단어 나오면? 법원 나오면. 무슨 말이죠? 법원 나오면 뭐라고? 촉탁. 등기관 나오면 직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밑에 적어놔 그래. 등기관은 뭐라고요? 직권. 뭐라 주저리 변경 나오잖아. 그때는 됩니다. 직권한다고. 재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재판이잖아. 맞죠? 이거 재판 누가 합니까? 법원 하잖아. 신청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 촉탁해야 된다고요. 그 답이 5번이고 1번 보세요. 1번은 부드럽죠. 뭐 했다 이가. 수탁자는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위에다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맞죠? 정확하게 하면 둘 중에 하나 됐으니까 1번 맞고. 자, 2번 또 뭐 편안합니다. 신탁 등기는 단독으로 했으니까 말소를 어떻게 한다고?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오케이. 맞네. 3번. 신탁 등기는 신탁 가등기네. 자, 이전의 조건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첨부 정보를 제공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4번 질문 어떻습니까? 합의의 변경이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관 나왔잖아. 직권 변경. 그래서 등기관 뭐라고 말하? 신탁 등기 등기관 나오면 변경 뭐 나오거든. 뭐 나오고? 직권이에요. 법원 나오면 뭐하고? 촉탁.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문제 풀이집을 쭉 보니까 이렇게 해서 푸니까 거의 틀린 게 없더라고. 알겠죠? 자, 신탁 등기는 진짜 복잡하고 설명하는데 힘들어.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법원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촉탁. 근데 신청 나오면 X야. 알겠지? 자, 뭐 등기관 뭐라고 뭐 변경 나오면 뭐예요? 직권. 됐죠? 자, 그리고 신탁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말소할 때도 단독 말소. 말소는 한 대로 말소. 공동을 말소하면 공동 말소야. 단독은 단독 말소야. 됐죠? 자, 이런 내용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위 신청도 알지? 누가? 원래는 단독 신청인데 신탁자에서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럼 누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 이 둘 중에 한 명 나오면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됐어요?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신탁 등기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자, 다 풀었어요.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서. 자, 그러면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신탁 등기 다 끝났고, 상속 등기, 유증 다 했죠? 자, 유증 했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공동 소유에 의한 등기 신청 나와 있습니까? 공동 등기, 공동 소유. 자, 요거는 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공동 소유가 나옵니까? 공동 소유. 용의물권. 용의물권은 공동 소유는 여기 있네. 여기 한번 봅시다. 92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동 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를 뭐랍니까? 무슨 소유를 한다? 공동 소유를 합니다. 공유, 합유, 총유를 무슨 소유? 공동 소유를 합니다.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총유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뭐합니까? 뭐라고? 공동 소유랍니다. 그러면 요 X 부동산을 각각 을과 병이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게 뭐니까? 상속받았다.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았다. 무슨 신청이다. 요게 이제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 그럼 반드시 지분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공유에는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별로 지분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고.
그리고 분할 금지 특약이 있을 때는, 여기 특약이 있을 때는 등기해야 하는데, 그 사항도 기록해야 된다 돼 있고요. 합의원은 가져가 볼게요. 우리 책에 막 돼 있지만은, 그것만 더 기억하면 되고, 합의원은 지분이 있는데, 지분별로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무슨 뜻을 적어야 됩니까? 합의의 뜻만 기록하면 돼요. 합의의 뜻만. 자, 이렇게 하시고, 조합원 명의의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포인트야. 조합원 명의의 등기하는 건 돼? 안 돼? 안 돼. 조합원 전원의 명의에 무슨 등기하는 건 됩니까? 합의 등기하는 건 됩니다. 합의 등기는 된다. 자, 이게 조합원 등기 안 된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신탁자는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수탁자 합의 등기한다고. 아까 수탁자가 뭐일 때? 금방 했잖아. 여러 명일 때는 무슨 등기? 합의 등기합니다. 공유 등기하는 거 아니라고 강조했죠. 자, 그 다음에 총류는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종중, 문중 이런 겁니다. 자, 총류는 뭐라고? 교회. 총류는 교회라든지 종중이라든지 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얘들은 지분 자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배웁니다. 자,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럽니다.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명의인으로 등기한다. 자, 그럼 누구 명의로 등기한다 그랬어요?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한다 그랬죠? 등기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샵 되어 있는 거 봅시다.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의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가 변경 신청 됩니까? 아니면 이거 단독 돼 안 돼?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공유 지분 등기할 때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죠. 변경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한 필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했다. 자, 이게 뭡니까? 상호 명의신탁입니다. 자, 상호 명의신탁 어떤 거냐? 갑하고 을하고 뭡니까?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원래는 토지마다 갑을 지분이 이렇게 있죠. 있는데 요 구분해가지고 요 부분은 네가 사용하고 건물 짓고 요건 내가 사용하고 하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상호 명의신탁이야. 상호 명의신탁은 어떻게 되냐? 여기 갑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을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있잖아. 쭉 있잖아. 요거를 얘한테 명의신탁을 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 갑이 사용할 수 있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을에게 명의신탁하는 거야. 그래서 명의신탁인데 상호했잖아. 그럼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알겠어요? 상호 명의신탁은 탈세 탄료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분만큼 세금 때리거든.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은 여러분 우리 실권자 명의등기하는 법을 저번 주에 했잖아. 그때 구분소유권 상호 명의신탁 했잖아. 생각하는 거 봐라 진짜. 많이 되겠다. 주기사법에도 그때 했더만 상호 명의신탁. 자, 일단 상호 명의신탁. 주기사법은 다음 주 오시기로 했어요. 네, 다음 주 오시기로 했으니까 인사를 한번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선생님이 지금 전화해봤습니까? 예, 저는 전화하고. 전화가 안 받아. 문자 여기가 답이 왔더라. 그 저는 통화를 또 했어요. 했는데 계속 병원에 좀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 나으면 전화 준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전화. 다음에 전화 한번 드릴게요. 이러더라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달 동안 못 있으니까. 그리고 서 있을 수가 없대요. 서 있을 수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데도 지금 다 아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이거 수업 자체를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입이 어떻게 돼요? 빵이잖아.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뭡니까? 300 몇십만씩 나간다는데. 예? 하여튼 그렇다네. 그건 뭐 지사정이고. 내 사정도 지금 죽을 판인데. 맞죠? 맞죠? 내 사정 죽을 판인데 지금. 자, 그렇습니다. 예. 욕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괴산에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괴산에서 이제 뭡니까? 뭐 농사에 도와주다가 그렇게 되는 기라 안 해본 사람이 하니까 뭡니까? 떨어지니까 다치고 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이게 들이는데 깨져가지고 철심을 박아놨다. 이게 하면서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좀 미안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미안하죠. 저한테 완전 미안하지. 수강생님도 완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또 요번에 하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때. 예. 자, 하여튼 그렇다. 보시고
자, 상호 명의신탁은 그러니까 탈수 탈루 목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효죠. 맞아요? 요겁니다, 요게. 자, 한 필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한 필지 전체 공유 지분을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 한 필지 전체의 공유 관계가 성립한다. 맞죠? 전체에서는 공유 관계잖아요, 여전히. 맞아요? 이게 구분 소유하기로 했지만 무슨 관계다, 둘이는? 공유 관계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요게 기출됐던 지문들입니다. 그 빼고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것들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봅시다. 책에 엄청나게 돼 있는데 빨리 핵심만 몇 개만 줄 거로 갑니다. 자, 어디 있느냐? 224페이지.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 자, 밑에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것이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다수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무슨 소유란다? 공동 소유라고 하고요. 공유 및 공유물 분할 등기 나오는데 자, 밑으로 갈게요. 첫 번째 줄 것이고 일단 공유란 하나의 물건이 지분의 현관편이시고 지분에서 수인이 공동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지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지분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절차 특칙입니다. 특칙. 자, 2인 이상이 등기 고려자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밑에 두 번째 줄 불분할 특약 있죠. 분할 금지 특약이 있으면 이를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됩니다. 분할 금지 특약. 몇 년입니까? 불분할 특약. 그렇지. 우리 이렇게 온다고? 불분할 특약. 몇 자? 불분할 특약. 5년입니다. 갱신에도 5년이다. 이건 민법에도 시험 나왔어요. 불분할 특약은 몇 년? 글자가 5자다. 그래서 5년이다. 아시겠죠? 됩니다. 자, 그 다음 옆에 가서. 자, 니은번에도 줄 것이면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보존등기지. 핵심 난 찾아봐. 보존등기인데 2인 이상이 미등기 토지의 공유야. 공유. 그럼 전원명의를 해야 돼? 자기 지분만 해야 돼? 전원. 보상은 전원에게. 보존등기할 때 지분이 있잖아. 전원명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툼이 없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D급번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어디입니까? 변경을 하더라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왜? 신청이 공동 신청이니까 변경할 때도 공동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내용들은 한번 읽어나 보세요. 안 읽어봐도 돼. 땡큐, 끝. 그 다음 밑에 합유. 합유는 뭡니까? 첫 번째 줄. 조합체입니다.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관계를 말하고 자, 밑에 두 번째 줄. 조합체 재산은 조합원의 전원에 뭐로 한다고요? 합유를 합니다. 합유를 합니다. 합유를 하고 조합 자체의 명의로 등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뭐라 해야 됩니까? 조합원 전원에 뭘 한다? 합유를 합니다. 합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합유라고 기재한다고 돼 있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줄 것이고 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채무자 표시를 하여 근저당 설정할 수. 자, 일단 끝에가 포인트야. 근저당 설정할 수 있어, 없어? 돈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유 지분은 지분이 다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옆에 잖아요. 공유는 대출돼, 안 돼? 된단 말이에요. 공유 지분은 돼.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되고 D급번 내용도 이거는 옛날에 나온 적 있어. 두 명이 합의인데 한 명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단독 신청이 되겠지. 맞지? 단독이 되겠지. 그 줄만 끊으세요. 단독으로 하는 변경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집밖에 없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리얼 미음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한번 될 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총요갑니다. 총요는 첫 번째 줄 집합체야. 집합체. 찾았습니까? 집합체에서 물건을 소유하는 관계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기업번에 문중, 종중 나옵니까? 한 물어볼게. 이건 앞에서 배웠어.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문제도 풀어봤어. 누구 명의로 합니까?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하죠. 재단 명의로 한다고 그랬잖아. 맞죠? 누가 신청하는데?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했죠. 그게 시험 포인트야. 알겠죠? 자, 그리고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는 우리 다 했어 지금 벌써. 뭐를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제출할 때. 자, 사원 총회 결의서는 한번 볼게요. 저기 시험 나왔었죠. 사원 총회 결의서는 언제 제출한다고 그랬어? 등기 의무자일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정관과 규약 제출한다고 그랬죠. 정관 규약 맞죠? 제출하고 그 정관 규약 보면은 처분할 때 4분의 3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처분할 때만
의무자일 때만 뭘 제출한다고? 상호청의 결의서를 제출한다고요. 권리자일 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돼 있습니다. 그게 시험 나왔었죠. 정답으로. 그게 28회 때는 시험에 나왔었죠. 문제 풀어봤습니다. 저번 주에. 자, 그런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밑에 기업번에 보시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법인이 아닌 사단에 속한 등기에 관해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근데 세 번째 줄에 누가 신청한다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한단 말이야. 자, 니 한번 또 했어. 자, 그러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적습니까? 안 적습니까? 적는다 했지.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수해보자. 대리인, 등기할 때 대리인이 했어요. 법인이나, 자, 법무사가 있다고, 변호사나. 대리인은 성명, 주소를 적지만 주민등록번호 적어, 안 적어? 안 적는다 그랬지. 맞죠? 법인이 아닌 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단은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적어야 된다 그랬죠. 자, 물어볼게. 채권자 대위할직에는 채권자의 성명, 주소 적어, 안 적어? 성명, 주소를 적고 주민번호를 안 적지. 맞아요? 근데 누구일 때는? 채무자는 지 앞으로 등기하지.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적는단 말이에요. 기억납니까? 등기하는 놈은 다 적어야 돼.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겠어요? 네, 그런 내용까지 정리했어요. 다 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디귿번 보시면요. 디귿번에 이제 뭐 정관이나 규약을 하고 세 번째 줄에 별표 사원청의 결의가 있을 때는 뭐로일 때? 등기 의무자일 때.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대표자나 관리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보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다 했죠? 그 내용입니다. 다 설명이 됐던 내용이다. 박스 내용 한번 보시고 자, 뒤로 가면 뭐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있나? 있네요. 자, 256페이지 한번 볼까요? 256페이지. 256페이지에 28일 때 나왔던 건데요. 자, 1번은 맞습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한 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는 분별 등기 후에 자, 상호간에 명의상 해지를 원인한 이전 등기 신청이다. 맞죠? 맞습니다. 끝내려면은 맞죠? 그래서 끝내려면은 해지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고. 지분 이전 등기. 자, 맞는 내용이고 2번 지분은요. 공유물 분할 약정. 맞죠? 공유물 분할 약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DB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맞죠? 공동을 할 수 있고 협의 분할 때 공동할 수 있고. 자, 3번 어떻습니까? 불분할,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단축하는 약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경 등기는 자, 우리가 등기할 때 공동을 하면 변경할 때도 공동이죠. 공동을 하고. 4번 지문 어떻습니까? 지분 포기했잖아. 포기하면 나머지 지분에 영향을 미치잖아. 이때 뭐 해야 돼요? 단독이 아니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알죠? 지분 포기는 무슨 신청해야 돼요? 공동. 나머지 사람도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예, 지분은 저거 가져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변경 등기 했잖아, 또. 공유 분할 금지 특약에 변경한다 할 때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요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잘 내지는 않습니다. 잘 내지는 않아요. 자, 앞으로 갈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환매도 다 했고, 이제 지상권 쪽으로 가도록 하죠. 자, 지상권부터는 자, 지상권 각종 권리, 지상권부터는 여기 용의물권 있죠. 자, 용의물권. 자,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의물권. 자, 우리 판서 노트는 여기에 88페이지 펴놓으시고, 프린트는 여기 있는 내용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지상권부터 나옵니다. 지상권. 여기 그 한매 특약 등기하고 밑에 신탁 등기 여기 다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알겠죠? 자, 위로 올라가서 이제 지상권 좀 볼 건데, 지상권은 뭡니까? 자, 정의 한번 봅시다. 정의. 타인의 토지를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빌려준다. 그러면 지상권은요, 시험에 나오면은 필요적 뭡니까? 기록상.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279조의 지상권은요,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이나 수목이나 이런 뭘 위해서 공작물을 뭐 할 목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빌렸습니다. 소유할 목적으로. 자, 그래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쓰는 게 무슨 권이다? 지상권이다 말이야. 이게 279조 배경 내용이죠. 279조. 자, 그래서 지상권자가 반드시 됩니까? 그러면은 이런 건물이나 수목이나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되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그래서 필요적 기대 사항에 보시면은 목적 적어 안 적어? 뭘 소유할 목적이라 했어요 아까? 요 목적이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필요적 기대 사항이 뭐예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인데 토지의 일부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일부도 필요적 기대 사항이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합니까? 지적도를 첨부합니까? 건물은 도면, 저번 시간에 했잖아. 건물은 도면이고 토지는 지적도. 맞죠? 네, 지적도 첨부합니다. 임의적 기대사항은 뭐 존속기간, 지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볼 필요 없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구분 지상권일 때 수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분 지상권은요, 수목을 객체할 수 없다 그랬죠? 왜? 구분층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구분층을 나눠보면은 주급부잖아. 나눠보면 주급분단 말이에요, 나무는. 맞아요? 그래서 뭡니까? 고가도로, 그 다음에 밑에 지하에 뭡니까? 지하철. 그래서 상하 범위를 정해서하죠. 상하 범위를 정해서합니다. 구분지상권에서 뭐가 객체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까? 수목이 안 된다. 이건 민법에도 나오고 등기법에 나오는 겁니다. 자, 지상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를 합니까? 부기등기를 합니까? 주등기를 하는데 어디 합니까? 각고입니까? 을고입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죠. 자, 을구에서 하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 합니까? 부기등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상권을 넘기는데 받는 사람은 순위가 같아야 지상권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부기등기야. 알죠? 소유권의 이외의 권리 넘길 때는 뭐 한다고요? 부기등기. 얘들이 전부 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역권자, 권자들이거든. 권자들. 권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자. 얘네들은 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죠? 맞지? 그래서 뭐 합니까? 부기등기 해준다고. 왜 그런지를 이해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전히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됐나요? 이게 지상권이야. 다 했어, 다 했어. 체크만 하고 가자. 자, 229페이지. 자, 지상권에 의해 279조 내용입니다. 자, 229페이지 폈어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무슨 권이란다? 지상권이라고요. 지상권은 자기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거죠? 남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내용이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혼동으로. 혼동은, 그래서 지상권 말소할 때는 혼동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기억나요? 혼동을 소멸한다. 혼동 옆에다가 단독 신청. 이런 식으로. 자, 2번의 별표죠. 자, 2번의 별표. 타인 토지에 대한 권리인데 한 필지 일부도 된다고 그랬죠?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공유 지분에 용의무가 설정할 수는 있어 없어? 공유 지분에 아까 2분의 1 지분 있는데 자, 요 X 토지가 각각의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 시험 몇 번 나왔던 겁니다. 요 지분, 갑을, 이 토지마다 지분이 있는 거잖아. 여기에 무슨 물건 설정할 수는 없어요? 용의물건 설정할 수는 없어요. 딱 나눠져야 용의물건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의물건, 지상권 설정할 수는 있는데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죠?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시험의 별표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2번입니다. 건물 소유를 위한 권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건물, 수목, 공작물이죠. 첫 번째죠. 이런 것입니다. 자, 공작물에는 종류는 나오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밑에 갑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민법에도 시험에 나왔고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지상권은 지자가 땅지죠. 토지를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건물이 부서지거나 나무가 베어져가 없었다 하더라도 다시 땅 사용할 수는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민법에 나오고 등기법에 나와요.
됐어. 끝났어. 그게 두 번째 조건이 줄 것이고 밑에 공동신청이죠. 근데 단독신청은 판결. 무슨 판결? 단독신청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이행판결 아닙니까? 이행판결. 이행판결에서 누구 가가지고 맞죠?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넘기면 돼. 다 했어. 신청 정보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묶어놔야 돼. 요거잖아, 요거. 목적과 범위. 왜 이 목적이 중요합니까? 견고한 건물을 소유 목적일 때 몇 년입니까? 견고한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수목은 그거 봐라. 30년. 맞추네. 맞죠? 옆에 대답하는 사람 잘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대답하기 좀 그러면. 알겠죠? 자, 그래서 뭡니까? 이 목적이 중요한 중에. 이 목적물에 따라서 뭘 소유할 목적이냐에 따라서 최단 기간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목적이 필요적 예상이다. 알겠어요? 됐어? 그래서 279조를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뭘 소유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최단 기간 280조 나오잖아. 30년, 15년, 5년 나오잖아. 맞아요? 그리고 1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범위까지 적어야 되지. 이 두 개가 필요적 사항이다. 기록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1번, 2번에 목적 현관펜, 범위 현관펜 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주시면 돼요. 1번에도 두 번째 줄, 2번에도 두 번째 줄까지 주시면 됩니다. 자, 임의적 기상, 존속기간, 치료 이런 건 임의적 기상이죠. 치료는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소가 아니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에? 치료를 등기하지 않으면 뭐예요? 무상. 치료를 등기하면 유상. 치료 증감 증후권은 등기하면 대항할 수가 있죠. 알겠죠? 이런 내용도 배웠잖아. 됐어? 그래서 제가 아까 뭐랬어요? 기간들은 대부분이 무슨 규정이다? 임의적 조상이다. 알감 모르감. 알겠지? 알겠지? 네, 그래서 목적과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요적 기상. 자, 됐어. 이제 9번 지상권 갑니다. 9번 지상권은 이게 타이틀 딱 쓰는데 수목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게 포인트야. 수목은 안 돼. 읽어볼게. 9번 지상권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 범위를 구분한 일정 부분을 부분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뭐가 빠졌어? 수목이 빠졌죠. 그래서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정보 기록에서 1번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자, 그래서 상하 범위를 정해놓는다면요. 그래서 지하에서 표면에서 몇 미터 이하고 몇 미터 사이다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9번 지상권일 때는요. 범위를 등기부에 딱 적어놔. 어디서 어디까지 사용한다고. 그러면 도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적도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첨부 정보 갑니다. 자, 2번의 별표예요. 동그라미 2번에. 도면 제출해 안 해? 왜 안 하는데? 등기부에 적어 놓거든. 어디서 어디까지 깊이 얼마고 옆에 얼마고 상하는 얼마만큼 쓰고 이렇게 다 적어 놓거든. 그 도면 제출해 안 해? 안 한다 이 말이야. 이게 포인트야. 별표해 놓고. 만일에 9번 지사권 나오면 그게 포인트로 지문 나옵니다. 단독 문제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지문으로 나온다. 딱 두 개야. 수목은 객체가 돼야 안 돼. 그거하고 요거 도면 제출해 안 해? 안 한다 이 말이야. 이 두 개가 포인트야. 나머지는 싹 버려 그냥. 에? 그래도 돼. 충분해. 자,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구분 지상권이 있을 때, 이게 보세요. 고가도로 만들어도 여기 권리자도 있을 거 아니야. 권리자 전원에 뭡니까? 권리 전원에 승낙서를 줘야 되죠. 그렇죠? 승낙서를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 돼요. 자, 보세요. 넘겨보면은 이제 나온다.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지상권 등기를 하는데, 각구에 합니까? 을구 합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지. 맞아요? 자, 그래서 1번. 자, 지상권 설정의 현관펜을 주고. 지상권 설정할 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접수번호, 등기 원인, 설정 계약이고, 그 밑에 목적 나오고 범위. 여기 목적과 범위 현관펜 당해놓고, 요거는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존속기간 지료 이런 것들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게 하고 일부러 사용하니까 도면 편집장 제 몇 척 몇 면에 보면은 도면이 나온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구분 지상권 설정인데 밑에 보시면 목적과 범위 나오죠. 범위가 보시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몇 미터 나오자. 읽어볼게. 토지의 서북간 몇몇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상에 20m에서 40m 사이다 돼 있잖아. 예? 이거 등기부에 그 내용 다 적어 놓으니까 도면 제출해야 하네. 밑에 도면 편집장 있어 없어? 없잖아. 이랬어? 그래서 도면은 제출하지 않는다. 구분지상권의 포인트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뭐? 다시 앞에 넘겨봐. 구분지상권은 딱 두 가지. 수목은 객체가 되지 않아요. 도면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도면 편집장 제 몇 책 몇 면 다 있잖아. 근데 어디는 없어요? 구분지상권은 없단 말이에요. 왜? 등기부의 상세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됐어. 자, 넘기면 됩니다. 옆에 가서 233페이지 지역권부터는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쉬었다 갑시다.